31번 가스보일러 점화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 점화용 가스는 화력이 좋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점화할 때는 단 1회에 한꺼번에 원샷에 불이 붙는 게 안전합니다. 불이 제대로 붙지 않고 여러 번 나누어서 연료는 분사되고 있는데 스파크 떨어지는데 불이 안 붙어요. 늦게 붙었어요. 그러면 퍽 하고 폭발을 일으키죠. 자, 틀린 거 골라봅니다. 4번 연소실이나 굴뚝의 환기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착화 후에 불이 붙은 다음에도 연소가 불안정할 때는 즉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 4번 코크나 밸브의 소다수를 이용을 해서 가스가 새는지 확인한다. 보통 간편하게 가스관 연결 부위에 새는지 거품으로 하는 거죠. 무슨 거품? 비누 거품이죠. 소다수가 아니고 보통 비눗물, 비누 거품을 사용하거나 가스 누설 검출기, 전용 가스를 검지하는 검출기를 쓰거나 아니면 검출액을 별도로 팔아요. 판매합니다. 스프레이처럼 빨대 꽂아가지고 흔들어서 쫙 분사하면 거품이 쫙 나오는데요. 전용 가스 검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32번 증기난방 설명으로 틀린 거. 가번 중력 환수 또 당관식 증기난방은 난방이 불안전하다. 중력 환수하고 당관식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력 환수는 응축수를 회수하는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 중력 환수, 기계 환수, 그리고 진공 환수. 이 중에서 가장 대규모 난방에 그리고 응축수 회수 속도가 가장 빠른 거 진공 환수입니다. 중력 환수는 응축수가 무거우니까 증기보다 무거우니까 보일러실로 천천히 중력에 의해서 저절로 떨어지도록 만든 것이고 응축수 회수 속도가 느립니다. 순환 속도가 느리고요. 그래서 소규모 난방에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관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보일러에서 공급하는 증기 공급 방식이 이 배관을 할 때 각 방열기에 이렇게 공급을 하면 좋은데요. 그리고 응축수가 생기면 이렇게 응축수만 따로 분리해서 모아서 응축수가 회수되는 관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은 공급관 따로 회수관 따로 이렇게 한 것을 복관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회수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공급했던 관에다 이어가지고 그냥 회수를 합니다. 이런 방식을 당관식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괜찮은데 계속 그 다음부터는 속에서 생성된 응축수와 처음에 공급된 공기가 같이 흐르게 돼요. 수격작용 우려도 있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증기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난방이 불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 기계 환수식의 증기난방 응축수 펌프는 저양정의 센트리퓨걸, 볼류트 펌프, 저양정의 원심식 펌프가 사용이 된다. 다음은 진공 환수식에서는 증기난방에서 환수관의 직경을 가늘게 해도 된다. 진공 환수는 워낙 회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굽지 않아도 됩니다. 응축수가 제대로 잘 빨리기 때문에. 4번 진공환수 증기난방은 방열량의 조절이 어렵다 그랬는데요. 방열량 조절이 쉽고 그 다음에 응축수 회수 속도가 빠르고 대규모 난방에 적합하다. 그래야지 되겠죠. 4번이 틀린 말이 되겠죠. 자, 진공환수식 증기난방 자세히 공부해 봅시다. 중력환수, 기계환수식에 비해서 순환이 매우 빠릅니다. 진기관 9배에도 경사도에도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방열량 조절이 용이합니다. 4번 환수관의 직경을 작게 해도 됩니다. 진공 펌프로 세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다음 버큐um 브레이커를 사용을 해서 진공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진공 환수식에서 환수관은 어느 정도의 진공도가 유지가 되어야 되느냐? 이건 세부적으로 심화학습입니다. 100 내지 250mm H2O 정도. 이 정도를 유지를 한다. 즉 대기압보다도 이 정도의 압력을 쉽게 말하면 더 제거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압력 차이 때문에 응축수가 진공 펌프 쪽으로 확 빨려 들어옵니다. 회수가 빨리빨리 되죠. 문제 33번 보일러 운전 중에 팽출이 가장 발생하기 쉬운 것. 팽출은 수관 같은 경우에 혹시 스케일 등으로 부식이 안쪽에 되어 있다라고 하면 속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볼록 팽창해서 불러 나오는 것을 팽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부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이 되어 있는데 뭔가 관이나 통이나 드럼이나 이런 게 부식되어서 얇아진 곳이 있는 곳, 이런 곳이 팽출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내부에서 압력을 받는 곳, 바깥쪽으로. 발생하기 쉬운 거 보겠습니다. 연도, 배기가스 나가는 곳이죠. 이곳은 상관없죠. 이평 보일러에서 연소실, 불 때는 위치죠. 노통 보일러에서 갤러웨이관, 갤러웨이관은 원통형 보일러에 설치된 노통에서 보일러수 순환을 돕기 위해서 노통 속을 가로지르는 관을 갤러웨이 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물이 통과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바깥에는 불이 닿고 있고 안에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 혹시 부식이 안쪽에 되면은 속에서 물이 끓으면서 압력을 못 견디고 밖으로 부풀어 나올 수는 있죠. 이런 경우 물이 끓으면서 증기가 발생하면서 그 압력을 못 견디고 밖으로 부풀어 오를 수가 있다. 그것이 팽출이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수간 보일러에서 연도, 배기가스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스케일이나 기타 등등 또 부식이 되어 있다. 이러면은 밖으로 이렇게 부풀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팽출. 반대로 되는 건 뭘까? 밖에서 눌리는 거 안으로. 압괴라고 합니다. 압괴. 34번. 보일러 송기 시 주증기 밸브 작동 요령 설명으로 잘못된 것. 주증기 밸브는 갑자기 확 열면 수증기가 밀려가면서, 증기가 밀려가면서 응축수를 같이 밀어요. 증기 배관 내에 고여있던 응축수가 밀리면서 굴곡부라든지 또는 속에 설치된 내부 장치 이런 데를 때리는 현상을 수격작용, 같은 말로 워터햄머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주증기 밸브를 작동할 때는 첫째는 드레인 배출을 먼저 합니다. 이 드레인 배출을 하면은 이 드레인이 응축수를 영어로 드레인이라고 하고요. 장치 내에 고여있다 또는 증기헤드 같은 장치 말고 증기 배관이 조금 경사가 져서 응축기가 고이기 쉬운 곳 이런 데 고여있는 드레인을 일단은 배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증기 밸브를 약간 열어요. 이제 약간 열어서 증기관 전체에 따뜻하게 증기관이 따뜻하게 되게. 그러면은 혹시 배출이 살짝 덜 된 드레인이 있다, 응축수가 있다. 그러면은 마저 따뜻한 열로 증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응축수가 고여있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증기 밸브를 열어요. 주증기 밸브를 만 개 하는데 만땅으로 여는데 이걸 서서히 열어야 돼. 서서히 열고 다시 약간 되돌려놔요. 이게 왜 되돌려 놓냐 하면은 밸브 스템이나 회전축이 나중에 계속 증기관에서 증기가 이송되면 뜨거워져서 팽창이 되면서 속에서 팽창이 되면서 달라붙어요. 이게 틈새가 안 생기게. 그럼 나중에 진짜로 잠그려고 할 때 안 잠궈집니다. 따라서 주증기 밸브를 만개한 후에 약간 되돌려 놓는다. 2분의 1 회전 정도 되돌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기 공급이 이제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장치를 다 가동하고 정지할 때는 정상적으로 닫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만개 후에 조금 되돌려 놓는다. 빨리 열고, 이게 틀렸죠. 서서히 열고 만개 후에 3분 이상 유지한다. 답은 주증기관 내에 소량의 증기를 공급해서 따뜻하게 에어를한다. 송기하기 전에 주증기 밸브 등의 드레인 혹시 응축수 고여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제거를 한다. 그랬는데요. 자, 그리고 증기 밸브는 빨리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 성질 막 빨리빨리 이렇게 해도 이 밸브는 빨리빨리 하면 안 됩니다. 서서히 조작해야 돼요. 자, 그런데 다 서서히인데요. 빨리라는 말이 아니고 신속히라고 하는 게 신속. 밸브가 작동될 때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사람 손으로 하든 자동으로 되든 신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분출 밸브 조작할 때는 신속하게 조절합니다. 장시간 동안 하면 안 돼. 분출은 더러움을 빼는 거기 때문에 신속한 동작으로 빼고 적정 수위 내려가서 분출 다 되면은 얼른 잠굽니다. 또 서서히 잠그고 있으면 안 돼. 화장실 갔을 때 엉아 쌀 때 속에서 책 한 권 다 읽고 나오고 바둑 한 판 다 뒤고 나오고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분출은 신속하게. 그 다음에 신속하게 작동되는 게 뭐냐? 안전밸브예요. 안전밸브는 증기압력이 초과되면은 신속하게 개방이 되어서 증기압력을 낮춰줘야 되죠. 그 다음에 신속하게 차단하는 게 뭐가 있느냐? 전자밸브예요, 이것은. 안전밸브는 신속하게 개방이 되는 것이고, 전자밸브는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서서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5번, 개방식 팽창 탱크에서 온수의 팽창량을 계산할 때 필요가 없는 것 그랬는데요. 팽창량을 계산한다. 그러면은 가동 후에 전체의 부피 빼기 가동 전 식었을 때의 부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부피가 이제 최적이죠, 한자로는. 자, 그러면은 보일러 전체 수량 이렇게 되면요, 수량이 보통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고요. 킬로그램. 그런데 또는 킬로그램 F인데 여기에서 킬로그램 그러면은 부피가 아니잖아요. 질량당이잖아요. 그쵸? 질량인데 어떻게 하면 부피로 고칠 수가 있을까? 질량을 없애야죠. 나누기로. 그리고 부피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부피죠. 그래서 곱하기 질량분의 부피. 질량분의 부피가 이게 비체적입니다. 비체적. 그래서 질량의 비체적을 곱하면은 부피가 되죠. 따라서 가동 후 부피는 뭐냐? 보일러 전체 수량 곱하기 가동 후의 비체적. 가동 후에는 최적이 막 늘어서 비체적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빼기. 보일러의 전체 수량에서 곱하기 가동 전의 비체적. 가동 전의 비체적. 하면은 팽창량이 나옵니다. 사실 팽창량을 구할 때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요. 혹시나 더 발전적인 문제로 요것에 보통 1.5배 내지 2배 이렇게 배수를 해주는 거예요. 팽창량, 단순한 팽창량, 최적 팽창하는 것에 1.5배 내지 2배 정도 곱해주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개방식 팽창 탱크의 크기입니다. 팽창 탱크의 용량. 그런데 이제 요것은 그냥 단순하게 팽창량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산수 한번 보겠습니다. 4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쓰여진 것이나 곱하기를 반대로 뒤집어. 곱하기 반대로 뒤집으면은 기하곱이 아니고 나누기죠. 나누기. 2분의 1을 반대로 뒤집으면은 1분의 2죠. 그러니까 곱하기 2분의 1 써진 거나 나누기 2, 1분의 2, 나누기 2나 같아요. 즉, 두 개를 연달아 뒤집으면 똑같아. 손바닥이 이렇게 되는데 한 번 뒤집고 또 한 번 뒤집으면 똑같아요. 자, 곱하기 뒤집으면 나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비체적을 뒤집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부피가 밑으로 내려가고 질량이 위로 올라오죠. 요것은 뭐라고 그래요? 질량 나누기 부피. 이건 밀도예요, 밀도. 그러니까 나누기 밀도 해도 되는 거죠. 보일러의 전체, 창시 전체 내 수량 나누기 가동 후의 밀도 빼기. 보일러 전체의 수량, 창시 내 수량 나누기 가동 전의 밀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 밀도를 이용해도 돼요. 그러니까 수량, 온수의 밀도, 가동 전 또는 보일러를 식었을 때 물을 끓이기 전에 급수 상태의 밀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개방식 팽창 탱크에서는 지금 팽창량을 구할 때에 필요한 것이 가다라이고요. 압력은 해당이 없죠. 압력은. 자, 그러면은 답은 2번이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 36번. 방열기 설치 시 외기에 접한 창문 아래쪽에 설치하는 이유로서 알맞은 사항은 1번 설비비가 싸다. 실내 공기가 대류작용에 의해서 순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원한 공기가 필요하다. 더운 공기의 커튼 형성으로 온수의 누입을 방지한다. 그런데 온수가 아니고 사실은 바깥에 틈새 바람의 누입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답 처리 2번이 답이겠죠. 자, 보겠습니다. 창문 쪽에 형성이 된 냉기류는
사실 이런 따뜻한 장치가 없으면은 벽 쪽에 생성된 냉기가 바닥을 향해서 흐르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냉기류가 바닥으로 흐른다. 이것을 cold draft라고 하는데 창문 아래쪽에 이쪽에 방열기가 있으면 cold draft를 차단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순환이 되고요. 만약에 틈새 바람이 스며들어도 틈새 바람이 살짝 스며들었다 하더라도 창문 틈으로 틈새 바람이 스며들어서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틈새 바람이 따뜻한 방열기 위쪽에 형성된 뜨거운 공기가 합해져서 이렇게 순환이 돼서 나갑니다. 이 말은 창문이 다소 개방이 되어 있어도 어느 정도 방을 한 바퀴 돌고 나가기 때문에 난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창문이 개방이 안 되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이렇게 대류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자,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경우는 어쩌냐 하면은 이렇게 대류가 되려다가 찬바람이 스며들면요, 뜨거운 공기는 떠올라요.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가기 쉽고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개방한 경우에도 찬바람이 밀고 들어오면은 방열기 위쪽에 생성된 뜨거운 공기가 천정을 타고 오르다가 창문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난방 효과가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4번이 답이 되겠죠. 반드시 창문 아래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고요. 37번. 응축수로 환수하는 방법 중에 중력 환수 방식으로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응축수를 별도의 응축수 탱크에 모아놓고 그것을 펌프 등을 이용해서 주로 이제 저양정식의 센트리퓨걸 원심식 펌프를 쓰는데 제양정식이면 주로 볼류트 펌프를 사용해서 이용해서 보일러에 급수를 행하는 방식. 이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게 기계환수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기계환수. 38번 온수 발생 보일러에서 보일러 전열 면적이 15 내지 2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다. 방출관의 안치름은 몇 미리 이상인가? 온수 발생 보일러에서 안전장치, 보일러 내부 압력이 팽창했을 때 보일러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부착하는데 안전 밸브 형태, 즉 밸브라든지 또는 방출 밸브 이렇게 부착할 수 있고요. 사이즈는 둘 다 20A입니다. 안전 밸브는 온선도가 120도 초과되는 경우, 방출 밸브는 120도 이하인 경우에 밸브, 방출 밸브를 달고요. 그 다음에 관으로 할 수도 있어요. 본체 상부에 관을 설치해서 내부에서 팽창하는 온수가 밖으로 팍 빠져나가게 해주는데 그걸 방출관이라고 합니다. 또는 안전관이라고도 하고요. 방출관은 보일러 전열 면적에 따라서 10제곱미터 미만, 10에서 15, 15, 20, 20 이상 이렇게 돼 있고요. 각각 25, 한 사이즈 즉 30, 40, 50 이렇게 커집니다. 15에서 20 사이다 그러면은 이거니까 30mm 이상으로 돼야 되겠죠. 자, 이것 이외에 방출관 또 밸브 형태 이외에 압력 방출 장치, 즉 팽창하는 압력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팽창 탱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팽창 탱크에 관을 연결해서 보일러, 온수 보일러의 환수관 쪽에 연결해 놓죠. 즉 팽창관을 통해서 물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팽창 압력을 흡수를 해주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고요. 15에서 20이니까 3번이 답이죠. 3번 답. 문제 39번. 보일러 급수 중에 함유가 되어 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의 농도를 나타내는 것.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이게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경수라고 불러요. 경수. 단단한 물. 우리나라 말로는 센 물 그렇게 말하고요. 이게 적게 들어있으면 연수라고 불러요. 부드러운 물. 우리나라 말로는 단물이라고 그래요. 단물. 이건 센 물. 이건 단물. 생활 가운데에서 구분하면 경수는 비누칠을 했을 때 거품이 잘 일어나지 않는 물입니다. 연수는 비누 거품이 잘 풍부하게 잘 일어나는 물이 연수고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단단한 정도, 단단하게 경자를 씁니다. 경도라고 부릅니다. 탁도는 흐린 정도고요. 수소이온 농도는 산성이냐 중성이냐 알칼리성이냐를 나타내는 용어죠. 답은 경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으면 스케일의 원인이 됩니다. 주 원인. 이런 걸 제거를 하는 게 필수입니다. 특히 수간보일러에서는 급수 처리를 아주 신중하게 해줘야 됩니다.
문제 40번. 강철 증기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이 2메가파스칼이다. 수압 시험 압력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수압 시험 압력 물어보는 것은 출제확률 100%다 그랬죠? 최고 사용 압력이 얼마냐? 그 범위에 따라서 수압 시험을 하는 게 각각 다르고 표로 물어볼 수도 있고 이처럼 숫자를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있죠. 최고 사용 압력이 0.43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 0.43 초과하면서 1.5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 1.5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경우 자, 제일 위쪽은 2배 그 다음에 1.3배 플러스 0.3 그 다음에 1.5배 이렇게 돼 있고요. 따라서 2메가파스칼이니까 1.5메가파스칼 넘어가는 경우죠. 그래서 곱하기 1.5배 해야 되니까 1.5배 곱하면은 3메가파스칼이 답이 되겠죠. 이 표는 외우시고요. 원래 강철제, 주철제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주철제는 두 구간만 나눠요. 0.43메가파스칼 이하 그 다음에 0.43메가파스칼 초과. 그런데 여기 표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으면 됩니다. 2배, 1.3배 플러스 0.3메가파스칼. 41번. 보일러를 옥 외에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거. 바깥쪽에 있으니까 빗물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 많이 맞겠죠? 그걸 잘 생각하시고요. 틀린 거 골라라. 보일러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케이싱, 겉에 커버 같은 것을 적절한 방지 설비를 해야 된다. 다음은 노출된 절연제나 레깅은 보온을 하는 걸 말해요. 다리에 스타킹처럼 노출되어서 이렇게 추우니까 스타킹처럼 이렇게 보온을 해주는 것이니까 양쪽을 하니까 복수로 레깅스 방수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수분 또 물기가 흡수가 되면은 보온제는 보온 효과가 떨어집니다. 다음은 보일러 외부에 있는 증기관이 얼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해줘야 된다. 라번 강제 통풍팬 입구에는 외부에서 공기를 빨아내는 통풍팬의 입구에는 빗물 방지 보호판을 설치를 해야죠. 빗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근데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죠. 4번. 자, 42번. 보일러 가동 중에 주의할 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 수위가 안전저수 이하가 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한다. 증기 압력이 일정하도록 연료 공급을 조절한다. 과잉 공기를 많이 되도록이면 적게. 완전 연소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잉 공기를 되도록이면 적게 해줘야 돼요. 많이 공급하면 안 됩니다. 과잉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은 일단은 연소는 됩니다만 연소실 자체가 차갑게 식어버려요. 연소하는데 필요한 공기가 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덤으로 차가운 공기가 계속 들어가면은 연소실이 식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열 손실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산화물이 많이 생기게 되고 과잉 공기가 많을 때는 고온부식, 저온부식이 오히려 더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연소량 증가시킬 때는 공기를 먼저, 그 다음에 연료 나중. 줄일 때는 연료 먼저 줄이고 공기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과잉 공기량 증가한다? 배기가스량도 늘고요. 연소실이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열 손실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문제 43번. 온수난방에서 방열기의 상당 방열 면적이 60제곱미터이다. 단위 시간당 방열량이 얼마냐? 그래서 상당 방열 면적은 표준으로 정해져 있는 이 방열량을 뿜어내고 있는 방열기의 면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60제곱미터니까 1제곱미터당 1시간에 450kcal씩 뿜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60 곱하기 450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단순한 문제죠. 44번. 가스보일러에서 배관을 움직이지 않도록 부착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연료 배관이 13mm 미만이다. 근데 13mm 미만 13에서 33mm 미만 33mm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정장치는 1m, 2m, 3m 마다 고정장치를 합니다. 즉 가스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한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금속관이 콘크리트 건물에 그 콘크리트와 벽하고 접촉이 되어 있으면 부식이 촉진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관을 벽에서 띄워요. 띄워서 이렇게 공중에 띄워서 설치를 하고요. 띄운 것에다가 U자 모양의 볼트를 끼워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하죠. 그리고 밑에는 너트로 채우고요. 그리고 이 U 볼트라고 하는데 U자 모양의 볼트하고 관하고 접촉한 데는 고무 등 절연제로 해서 서로 또 금속끼리 닿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이제 브라켓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류로 고정장치를 한다. 1m마다 하나씩. 45번 중군 보일러의 원통형 보일러입니다. 보일러수 pH 값으로 가장 적합한 거. 보일러수는 약알칼리성을 유지해야 돼요. 실험을 해보면은 금속재는 알칼리성일 때, 특히 약알칼리성일 때 가장 부식이 적게 일어난다. 그런데 산성이다, 중성이다, 알칼리성이다, 이것은 물속에 녹아있는 수소이온의 농도에 따라서 그 지수를 계산하는 걸 말하는데요. 산성, 중성, 알칼리성 구분할 때 숫자로 표현합니다. 수소이온 농도 지수, 그것을 pH라고 합니다. 수소이온 농도 지수를 영어로. 자, 중성은 7이고요. 그 다음에 7 밑에서 0까지가 산성, 숫자가 0으로 갈수록 산성이 강해진다. 그 다음에 알칼리성은 7에서 14까지를 말하고 14로 접근할수록 알칼리성이 강해진다. 그러면은 보일러에서는 보일러 본체 바깥쪽에서 들어가는 물이 이제 급수라고 하고요. 본체를 통과한 상태에서 안쪽에 들어가면은 보일러 수라고 해요. 그래서 보일러 수의 부식을 강철판의 부식을 막기 위해서 이 보일러 수는 최적이 원래 12.0이에요. 그래서 보일러 가동 정지하고 만수 보전을 할 때는 보일러 내부의 물을 만땅으로 채우고 약품을 풀어서 12.0으로 맞춥니다. 그런데 가동하고 있는 도중에는 이렇게 12.0으로 맞추면은 증기가 자꾸 빠져나가면은 여기가 진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은요, 자연 상태에서는 중성이에요. 공업용수 기본이 중성, 강물, 지하수, 바닷물 다 중성입니다. 다 중성이에요. 시냇물도 중성. 그래서 알칼리성이란 것은 자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칼리 약품을 풀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급수하기 전에 약품을 풀어서 주입을 해서 공급하게 되고 그 약품이 풀어진 물은 물이 증발하면 수증기만 빠져나오고 약품이 점점 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12.0으로 보일러수를 가동할 때 유지하면 점점 진해져서 12.0보다 초과하게 돼요, 점점. 그럼 13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알칼리가 너무 많아서 알칼리에 의한 부식이 일어나게 돼요. 오히려. 그리고 7 밑으로는 산에 의해서 부식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식은 철판이 녹아요. 이건 전면 부식이고요. 그러면 알칼리 부식은 뭐냐면은 균열이 갑니다. 균열. 녹는 게 아니고 쩍쩍쩍 힘을 많이 받는, 응력이 많이 작용하는 쪽에 리벳 이은 자리나 이런 자리에 균열이 가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보일러 수는 12.0 유지하는 게 아니라 12.0보다 살짝 밑에. 그 다음에 급수는 어차피 약품을 탔기 때문에 7보다는 높죠. 8 내지 9 정도로 집어넣으면 보일러 안에서 가동할 때는 11.0에서 11.8 정도 사이가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지해서 물 채우는 채로 보존할 때는 그때는 12.0으로 보존을 한다. 그래서 4번이 가장 적절한 값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46번. 보일러의 가동 순서로서 가장 적합한 것. 증기 밸브 개방한다. 댐퍼 조절한다. 버너 점화한다. 보일러 물 급수한다. 블로우 기동한다. 블로우는 분출을 말합니다. 분출. 자, 그러면은 나번. 보일러 급수합니다. 물 채웠어요. 블로우 가동 분출했어요. 버너 점화하고 댐퍼 조절해서 증기 밸브를 개방한다. 자, 답은 증기 밸브 개방해놓고 블로우를 가동한다. 이거 무조건 틀렸죠? 증기 밸브 개방하고 댐퍼 조절한다. 이것도 틀렸고요.
이 증기밸브 개방은 증기 압력이 발생을 했을 때, 송기하기에 적당한 압력이 됐을 때 증기밸브가 열려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댐퍼를 조절한다, 블로우 가동한다, 버너 점화한다, 보일러를 급수한다. 그런데 이게는 아니고요. 분출하기 전에 보일러 수위가 안전저수 이하가 되지 않도록, 분출할 때 안전저수 이하로 감수가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급수를 해놓고 나서 분출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점화해서 연소량 가감에 따라서 댐퍼 조절하고 증기 압력이 서서히 올라와서 정상 압력이 되면은 나중에 증기 밸브를 개방하는 조작을 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7번. 보일러에서 수압시험을 하는 목적으로 틀린 거. 수압시험은 균열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균열 여부. 균열 여부. 가번. 구조상 내부 검사를 하기 어려운 곳에는 그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번. 분출하는 증기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하고 상관없죠. 다번. 각종 덮개를 장치한 후에 그곳이 기밀도가 잘 새는 곳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수리한 경우에 그 부분의 강도나 이상 유무가 어떤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분출하는 증기압력 측정하는 거 관계가 없는 이야기죠. 수압하고는. 수압시험하고 분출되는 증기압력은 무관합니다. 48번. 전열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보일러의 급수밸브나 체크밸브 크기는 보일러에 공급하는 물 급수관에 달려있는 급수밸브는 기본이 20A죠. 단 전열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15A, 20보다 한 사이즈 밑으로 15A 이상으로 해도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보일러 운전 중에 정전이 발생했다. 조치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전원 차단합니다. 예. 차단기에 차단 내립니다. 연료 공급 멈춥니다. 주증기 밸브 닫고 여러 가지 조치 다 보일러를 정지한 상태가 돼야 돼요. 안전 밸브를 갑자기 열어서 증기를 분출을 시키고 있다.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자, 안전 밸브 열어서 증기를 분출시킬 때는 정전이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가동할 때 안전 밸브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을 분출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럴 때 열어서 안전밸브, 스프링 안전밸브의 레버를 당겨서 여는데 분출 시험 압력이 75% 이상 올라왔을 때 보통 이렇게 하고요. 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0번. 증기 혼합식 급탕에서 스팀 사일런스. 이 급탕에 직접 직화로 불을 떼는 것, 직접 가열이 있고 또는 간접 가열, 뜨거운 매체를, 증기나 온수를 넣어가지고 물탱크를 데펴주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증기보일러에서 증기를 보내서 물하고 증기하고 섞어버리는 증기를 혼합하는 방식의 급탕이 있습니다. 증기를 직접 혼합하는 방식은 증기가 분출되는 그 노즐에서 아주 소리가 심하게 소음이 나는데요. 그 스팀 노즐에서 소리를 죽여주는, 그래서 망처럼 된 걸 씌워서 증기가 작은 틈새로 나오면서 씩 하고 소리가 나는 것을 소음을 줄여주는 소음기죠. 한마디로 사일렌서, 조용하게 하는 거죠. 소음을 적게 해주도록 하는 거, 이것을 스팀 사일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1번. 저온 복사 난방에서 바닥의 패널 표면 온도가 몇 도씨 이하로 하는 것이 좋은가? 이게 이제 복사입니다. 복사. 복사에서 보통 저온은 30도 이렇게 이하로 하는데요. 저온이기 때문에 그렇죠. 체온 밑으로입니다. 저온은.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약 32도 정도 이하. 보기 중에서 30도가 32도 이하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방열관에 지금 방바닥 속에 공급되는 온수 온도는 약 50도 정도가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방열관의 피치, 방바닥에 이렇게 묻는 방열관의 피치, 이렇게 되어 있는, 배관이 되어 있는 것, 이 간격은 200mm 정도, 피치가 약 그렇게 묻는 게 좋다. 저온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약간 이게 높을 때는 체온하고 거의 비슷하게 방바닥 온도가 약 40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온이기 때문에 32도 이하.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30도씨가 답이 되겠습니다. 52번. 벽걸이의 횡형 주철제 방역의 호칭은
벽걸이이면서 횡형이에요. 벽걸이는 wall, W고요. 횡형은 수평선입니다. 자, horizontal. 그래서 수평이란 뜻입니다. horizontal. 약자고요. 그러면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 종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건 뭐냐? vertical이라고 그래요. vertical. 블라인드에도 vertical 블라인드가 있죠. 그럴 때는 기호를 V로 붙입니다. 그러니까 벽걸이 횡형이니까 W-H. 그 다음에 W-V는 V니까 수직형. 같은 말로 세로 종, 그래서 종형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기호는 안 써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니까 가번이 답이 되겠죠. 당연히. 53번 보일러 가동할 때 맥동연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틀린 거. 맥동연소는 맥박이 툭툭툭 튀듯이 연소가 퍽 이렇게 연소가 되는 것인데 연소실이나 연도 빠져나가는 곳에 미연소 가스가 체류하는 공간, 그것을 가스 포켓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곳이 있을 때 체류했다가 또 도중에 연소가스, 뜨거운 연소가스가 오면은 서서히 열받았다가 퍽 하고 2차적인 연소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맥동연소 또는 2차 연소라고 하는데 자고로 불완전 연소가 일단은 안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불완전 연소가 되었을 때 그 미연소 가스가 연도로 빠져나가다가 체류하는 공간 자체가 없어야 돼요. 한마디로 가스 포켓, 체류하는 가스가 체류하는 머무는 공간이 없어야 돼. 자, 틀린 거 읽어봅니다. 가번 연료 속에 함유된 수분이나 공기를 제거한다. 이게 뭐예요? 제거하면 불완전 연소가 안 되는 거죠. 수분이 함유되어 있으면 불완전 연소가 많이 되니까 미연소 가스가 많이 생성이 되겠죠. 답은 연소실이나 연도에 가스 포켓풀을 만들어 줍니까? 이게 무슨 권장할 일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답은 불이한 연소를 하지 않는다. 연소량의 급격한 변동을 피한다. 나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54번 평소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의 가동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으로 틀린 거. 전입니다. 가동 전. 가번 각종 기기 기능을 검사하고 급수 계통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댐퍼를 닫고서 프리퍼지. 논의 환기를 하는데 댐퍼를 어떻게 닫아 놓으면 연도 쪽에 밸브처럼 열고 닫고 하는 댐퍼를 열어야죠. 열어야지 프리퍼지가 되겠죠. 다음은 각 밸브의 개폐 상태를 확인해 본다. 라번 보일러 수의 물을 높이는 상용 수위로 해서 수면기의 2분의 1로 해서 수면기에 확인한다. 2번이 틀렸죠. 이런 기술이 있으면 닫아놓고 프리퍼징 한다. 신기술이죠. 이러면. 55번 60번까지는 법규 문제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법은 법이 폐지가 됐고 다른 법으로 바뀌어 있어서 또 현재로는 시험 출제 범위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에너지형 합리화법 시행령상 국가에너지전략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아닌 것. 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의 종합 조정 추진상 점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상의 사전 심의를 한다. 에너지 전략에 관한 법령이나 제도의 정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답번인데요. 사용계획 협의상이다 하는 경우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야 될 대상이 있다. 그런 건축물, 그런 시설 등이 있다. 그러면은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서 미리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국가에너지전략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심의사항은 아닙니다. 56번 에너지형 합리화법에서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에너지 사용 시설의 에너지 전략을 위한 관리 용역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를 의미하는 것. 에너지 전략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또 그런 용역을 맡아서 사업을 한대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에너지 전략 전문기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위탁을 주어서 어떤 회사 내 시설 내에 에너지 전략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57번 에너지 사용 계획의 검토 기준, 검토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령으로서 맞는 것. 에너지 사용 계획,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된다. 그런 시설이 신설이 됐다. 반드시 협의 대상이 됩니다. 검토 기준, 검토 방법,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령.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8번 에너지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자라고 하는 거. 에너지를 직접 쓰는 사람. 용어의 정의로 맞는 것은 뭐냐? 에너지 사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뜻합니다. 이건 법적인 용어니까 그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59번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 수급 안정을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에너지를 비축, 저장, 에너지 공급 설비를 가동, 조업, 에너지를 배급, 에너지 판매 시설을 확충한다. 에너지 판매 시설 확충? 자, 판매 시설을 확충한다? 아닙니다. 수급 안정에 의해서 해당 사항 없는 겁니다. 60번 에너지용 합리화법 시행령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업무 중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이 된 거. 위탁은 업무, 일만 맡기는 거예요. 권한까지 넘기면 위임이라고 합니다. 업무가 아닌 거, 가번 효율관리 기자재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검사 대상기 검사 업무, 그 다음에 검사 대상기 조종자 선임 신고, 해임 신고, 직접 서류로 이 사람을 조종자로 선임합니다. 왜냐면은 조종자가 나중에 검사 나갈 때 반드시 입회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답은 검사 대상기 검사 기준을 제정한다. 기준을 제정할 정도 되면은 최소한의 장관급 이상 돼야 돼요. 공단에서 기준 정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2010년 에너지 기능사 사회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